요즘 같은 이제 이 폭락장 또는 하락장, 대세 하락장 이럴 때는 이제 물 타는 거에 좀 주력을 하면서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존에 들고 있는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까?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이제 최대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손절을 쳐버려. 그러면 말 그대로 다인 거지. 다이.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메꿀 방법은 없지. 이런 폭락장에서 섣불리 또 이제 되도 않는 자기만의 방식의 또 단타를 또 어디서 개발을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거 시험한다 치고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거니까. 최대한 이성적으로 장을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니까 종목 발굴된 거는 없고 이쪽은 분석이 이제 얼추 기본적 분석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있던 종목들을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한 일은 이 투자 중인 종목이 이제 의미가 없다. 얘네들은 그냥 이 제일 밑에 갖다 붙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를 통으로 그냥 밑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래서 5번이 만들어진 거지, 사실. 따로 관리하는 거는 어제 이제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총 6개의 종목,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상태값은 이제 엑셀로 별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종목들은 이제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이 두 칸을 이제 채우면서 그냥 이쪽은 이 심리적 분석은 요거는 이제 기관 신호를 봐가면서 작전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머릿속에 테마주가 있으면 테마주라고 이제 별도로 적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남북 테마주도 겸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재룡산업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이제 좀 이거 관련해서도 일부 정리를 약간 하려고 노력은 조금 했는데 이런 얘기지.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바라볼 때 항상 우량주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 이 우량주는 베이스로 무조건 깔고 가고 그 상태에서 작전주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쪽은 잘라내는 거지. 이쪽에 해당되는 애들은 거의 적자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지. 이 흰색 바탕은 적자지, 적자. 그래서 흰색 바탕은 적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예, 고평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쪽 흰색 부분, 이 흰색 부분에 고평가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적자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흰색 바탕은 적자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주고 그 상태에서 내가 우량주 중에 작전주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남북 테마주가 이제 같이 엮여 있는 이제 요 위치에 있는 종목인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종목의 상태값이라고 하면 전 상태와 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의 좀 많은 종목들이 성장주였다가 이 우량주로 이 계단 하락을 하게 되는 보통 한 개당당 한 20%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장이 안 좋으면 이 20% 추가 하락 정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종목을 정리를 할 때 상신전자가 성장주였는데 우량주로 바뀌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장기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반토막이 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20% 정도의 하락을 갖고 온다는 거지. 재수 없으면 이제 반토막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재수 없는 상태가 좀 여러 개가 눈에 보였던 거지. 그래서 한국토지신탁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한 1, 2주 정도 더 정리를 해야 될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지. 우량주였어, 내가. 우량주. 이번 최종 확정 버전인 거지. 우량주였다가, 성장성이 생겼어. 그러면 20% 상승한다는 거야. 근데 실적이 엄청 좋아. 그러면 40%가 뛸 가능성이 생긴다고. 이런 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예를 들면 성장주였다가 성장주가 지속이 돼, 또는 초고속 성장주였는데 초고속 성장주가 지속이 돼.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한다고. 20% 계속 20%씩. 기본이 20%고 재수가 좋으면 상한가도 치고. 왜 급등이 일어났냐? 결국에는 실적인 거지. 실적이 없어? 그럼 작전주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작전주의 특징은 주가가 20%가 올랐어, 또는 50%가 올랐어, 또는 2배가 됐어. 그랬다가도 원복이 돼버리는 게 작전주인 거고,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실적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들이나 우량주들의 흐름은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빵 뛰고 나서도 추가 상승을 하거나,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있는 동화약품도 지금 이런 경우고, 주가를 보면 동화약품도 찌질찌질 이렇게 움직이다가 빵 뛰었다가 떨어졌는데 이 밑으로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성장주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은 더 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좀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보일라나 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런 실적 베이스의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신기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신기계는 지지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1년짜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6개월짜리는 어때?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네? 세 개가 다 살아있네? 지지선이. 장기, 중기,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얘가 중장기고 얘가 중기네. 지금 깨진 거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개월짜리가 깨진 거네. 3개월짜리. 얘가 깨지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얘마저 깨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얘도 깨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얘마저 깨지면 이제 경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안 깨졌기 때문에 한신기계 상태값은 나쁘지 않은 거지.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걸 보려면, 야, 이거 혹시 작전 따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과거에서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거 작전주였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주가가 5배가 오르는데, 1년 3월에서 3월, 3개월밖에 안 걸린 거지, 사실. 1년 3개월 만에 5배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작전주만이 가능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보고 5배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냐, 이제 그 종목을 우리가 이제 실적 베이스로 막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봤더니 영업이익은 좋지만 매출 면에서는 우량주였던 거지. 그냥. 그지? 차이가 없네.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를 했네. 그 정도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분기를 봤더니 성장주였던 거지. 1Q 성장주. 그래서 얘는 성장성이 이제 생긴 거지.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뛰는 거는 오케이 하겠다. 그렇지만 성장성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5배가 올라? 이거는 인정 못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한신기계가 이제 상태값을 좀 얘기를 하면 기존 상태값이 얘가 우량주에서 성장성을 갖는 우량주로 바뀐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턴어라운드 포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이 갑자기 왜 좋아졌지? 이거에 대한 이제 재료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지. 그래서 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지? 매출이 왜 갑자기 많이 일어났지? 그런데 집중을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 거고,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간도 많이 쓰고, 보통 하루 종일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자기 같은 경우 이제 전업 투자라고 부르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슈퍼개미급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2, 30억 이상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이 재료 분석에. 뭐 앞으로 자기도 그래야 될 거야 아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분기 최종보는 지금 이쪽 공시지. 우리는 항상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실적 공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뭐야 이거, 실적 공시가 없네. 그 얘기는 뭐 15% 이상 이내인가 보지.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은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찍어 놓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냥 우량주로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 성장성을 갖는 우량주에서 우량주로 바뀐 거는 한 계단이 하락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 20%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거야. 5배. 그러면 일단 반토막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작전주들의 전형적인 특징. 2,500원이 뭐 기본인 거지. 5,080원이니까. 얘는 5,080원이니까 그러면 예상 하락 가격대가 일단은 얘가 이제 기존에 5,800원이었다고. 5,800원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반토막 내버리는 게 마음 편해 일단. 왜? 작전주니까. 80원이라고 안 그랬어? 어? 800원이라고 했어? 뭐가? 5,800원이었어? 5,080원. 오, 예리한데? 아, 내 마누라가 이제 점점 예리해지네. 5,080원. 그래서 얼마야? 2,540원. 540원. 여기까지는 그냥 하락하지 않을까? 작전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작전주라서. 작전주들은 일반적으로 등락폭이 커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의 돈을 털어먹기 때문에. 형님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지. 이거 유튜브에다 올릴 건데. 어떤 형님이 장난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뒤로 해야 되는데. 얘만 가운데로 하고. 근데 대부분 다 그래서 한신기계는 이런 상태. 그래서 얘도 가운데 좀 맞춰놓고. 됐지?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여기서 할 얘기는 장기 지지선이 잘 버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장기
지지선도 잘 버티고 있고, 거기에 중기 지지선까지도 잘 버티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고무적인 현상인 거지. 이런 종목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주식하기 싫다는 거지 뭐. 더군다나 작전주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형님들이 알아서 올려주시겠지 언젠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떨어진다고 쫄지 말고. DR잼 쫄리나? 쫄리지. 한신기계? 아니, 여기 에스컬레이터. 지금은 모든 종목이 지금은 요정선 돌파를 봐야 되는 거지. 7월 20일과 7월 26일. 7월 20일과 26일. 예. 얘는 7월 20일, 20일과 26일 연결한 단기 저항선 돌파지. 단기 저항선 돌파로 물타기 예정.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26일이 최고점이 돼서 다시 그려질 수가 있다고. 7월 26일 기준으로 재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일찍 물타기를 할지 말지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얘는 택도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오고 있을 수가 있다고. 여기에서 더 밑으로 해서 이쪽 왼쪽 머리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걸로 물타는 것 자체가 얘도 위험성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얘는 W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지. 이거로 물타기를 하면 얘는 이제 그나마 좀 반등할 가능성이 꽤 크고, 그래서 얘가 제일 안전빵이고 지금은. 그리고 얘는 조금 약간 성급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요걸로 이렇게 물타면 W는 나오겠지만 반등폭도 여기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폭이 제일 큰 애는 얘가 될 수도 있거든. 얘가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겠지. 그냥 폭락시켜버렸네. 깔끔하게 그냥. 지켜보자고.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종목 얘기를 했던 거고. 다음은 이제 DR잼 얘기인데 잠깐 쉬었다 하자고.